하면서 이제 뭐 들어가는 걸 좀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사실은 뭐 이제 현장에서 뭐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대결집하고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저 황교안 전 대표도 대표가 가 오늘 있는 아침에 거죠? 현장에 있었고 네. 이제 좀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다고요. 네, 그 영상. 상황을 또 저희가 긴급 입수해서 여러분께 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뛰어 내릴 겁니다. 조심해. 다친 건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고 뭘 조심하라는 말씀이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몸개그를 하시네요, 몸개그. 네. 자, 정말 충격적이다. 네, 황교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죠. 뛰어내릴 대통령 거니까 권한대. 조심해. 법무부 장관. 네. 네. 와, 이력은 진짜 화려하죠. 대통령 빼고 다 하신 분.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어요. 아, 권한대행. 그러니까 그렇죠. 권한대행까지. 트럼프랑 통화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그때? 자, 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황교안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네. 이런 거죠. 이런 분들에게 다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것 줬지. 같은 선관위. 선관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아,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투표율 예측 못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처음에 선관위가 해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투표용지를 예년에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유권자 60% 정도를 찍는데 투표용지가 남으면 뭐 예산 낭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는 거 가지고 용지를 뭐 부정선거에 활용하니 뭐하니 해서 50%만 인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 투표 기준 50%예요. 그러니까 유권자 전체 절반이니까 네. 사전 투표에서 한 20% 빠지면 실제로 남아있는 투표용지는 부족했던 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찍어놨는데 네. 그거를 이제 송파구 선관위에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투표소별로. 그걸 잘못 예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족했던 거죠. 찍어놓고도 아. 제자리에 그 이제 뭐 어디가 몇 명 정도 할 것이고 유권자 수가 얼마고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네.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뭐 무슨 유권자의 110% 그러니까 유권자가 10,000명이면 11,000장을 인쇄한다고 예산은 받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오버해서 받아가 놓고 실제로 제대로 뭐 인쇄도 아마 안 한 것 같고 인쇄 그나마 안 한 것 중에도 그것도 모자란 건 아니었는데 그 배분을 또 잘 못했다 이거인 거죠. 그렇죠. 네. 선관위는 도대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에도 이 선거 전에도 뭐죠? 그 소쿠리. 소쿠리 코로나 있었죠. 때 소쿠리. 예, 그리고 또 취업 특혜 특혜 취업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뭐 한 큰 게 한 두세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했다가 사무총장이 한번 물러났고 네. 그다음에 뭐 소쿠리 투표 있었고 선거철만 되면 휴가 가고 선관위 직원들. 선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헌법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고. 예. 그게 헌재에서 그렇게 네. 한 거죠. 근데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개헌을 해야 없지. 되는 거니까. 개헌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권한은 많이 누리면서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부처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래요. 예. 우리가 늘 이게 그 불만을 토해내는 게 아니 권한을 줬잖아. 그러면 책임질 때는 책임을 좀 져라 이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다 뭐 채용 비리부터 소쿠리까지 가는데 뭐 소쿠리 때는 그때 그 사무총장이 그만뒀나요? 관리위원장이 그만뒀는가 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 기관이 헌법에 보장됐다고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 투표용지 부분은 제가 딱 보고는 그냥 쉽게 이게 보급 부대인데 보급을 잘하는 게 본인의 업무잖아요. 네. 뭐 총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근데 보급 부대가 배식에 실패해요. 그러면 그 부대가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아낄 게 따로 있지 투표용지를 아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참 저도 개표 방송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던 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그 번호표를 줬대요. 아니 무슨 맛집도 아니고 투표소가. 대기표. 번호표는 어디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저는 또 황당한 게 관리가 안 된 게 번호표를 줬으면 그 14명인가 번호표를 줬으면 연락처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줬다는 거야. 구석- 10시까지 하십시오 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시간 돼서 안 오니까 아파트에 안내 방송 했다잖아. 방송. 이런 관리력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개표 이제 하니까 어떤 표의 숫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어차피 2,000명 정도고 당선 낙선 여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표차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아침에 저 어느 기자분 리포트하는 걸 들었는데 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대요. 이 투표 용지는 전날 선거 전날 해당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야 뭐 유효하다 하긴 뭐 이렇게 해석 그렇겠네. 그냥 그렇게 할 돼 수 있대요. 있는 그다음에 거죠. 그 예. 일련 번호도 인쇄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맞아요. 있대요. 네. 원래 그래요. 그런데 지금 빌려온 거 아니야 딴 데서 네. 오토바이에 뭐 퀵처럼. 지퍼백에 뭐 이렇게 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도착해 있지 않은 투표지에 투표하는 게 수기로 맞냐. 번호 썼다는 거 아니야 일련 번호를. 그러면 이게 유효한 투표지에 투표한 것이냐 네. 이런 유효성을 가지고 그러네. 문제를 삼으면 제가 볼 땐 이거 못 빠져나간다고 보고 예. 이러면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내 그렇죠. 참정권이 침해된 거 네. 더하기 이 헌법소송 선거에 대한 내겠죠. 선거 소송도 가능할 네, 또 네, 한대 네. 변호사분 계시니까.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격차가 문제인 거죠. 격차가. 격차가 뒤집어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공직선거법 224조. 그거거든요. 뒤집어지냐 아니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선거 자체 그러니까 효력. 중대한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00명이 투표 못했는데 네. 1, 2등 차이가 뭐 200표가 났다. 그럼 선거 무효로까지는 판결을 안 하는 아니, 거죠. 그럼 난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예를 네. 들어 뭐 60%대 30%로 표차가 뭐 한 20만 표가 나요. 네. 근데 한 10,000명 정도가 아예 투표를 못하게 어디에 갇혀 있었거나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하지만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표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치고 네.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분리해서 보는 선관위 체제에서 네. 그 고투표구만 네. 재선거하는 결정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렇게는 되죠. 해당 투표구만. 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 전에는 뭐 또 시간 내야 돼 휴일도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존중은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돼서 무효라고 했을 때도 그 투표구만 무효하는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그 투표구만 만약에 재투표를 하게 되면 네.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참정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현재 그 시스템 안에서 예. 그 해석 기준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러면 뭔가 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된다. 네. 뭐 한동훈 의원이 뭔가 개정안을 내시든가 하면 될 것 갑자기요? 같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고 실제로 네. 이게 선거 무효가 뭐 인용된 판례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대법원 판례가 원래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네. 다만 이제 그 전에 뭐 부정선거론자분들이 뭐 사전 투표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다양한 소송 케이스들만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 독일이 재선거를 한번 한 적 있죠. 예. 그러니까 21년도. 그때가 이제 거기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였어요. 규모였고. 200개 투표소에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 투표용지를 복사를 해서 써서 그 부분들을 재선거로 투표용지가 딴 게 왔대요, 막. 예, 나 그러니까 이제 홍판대 예를 들면 뭐 강남께 온다. 그렇게 투표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사안이면 재선거가 이루어지겠으나 저기는 네. 이제 투표소에 문제가 있다면 저 투표소만 재투표가 이루어지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선관위나 다른 이제 법률 그 분석가들 얘기를 근데 하죠. 이제 지금 저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기초의회는 약간 뭐 좀 표차가 적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박정훈 의원 지역구예요.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향 없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거 안 까도 결과 뒤집히는 거 없다? 네. 그래서 그거가 왜냐면 송파는 12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자분들 연락 와서 몇 개 멘트 줬는데 기초의회나 기초비례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데이터를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예를 들면 교육감 선거면 뭐 정근식 조전혁이 1, 2등인데 이게 격차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안 한다. 근데 이제 뭐 실무적인 측면에서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재선거를 하거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뒤집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라도 참 기본권 침해당 건 그렇죠. 그 얘기를 가지고서는 했어요, 얘기가. 네. 문제 제기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건 소송을 갈 수 있는 네. 거예요. 뭐 이제 개별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마 송파구 쪽에 계신 법률가분들이 지금 네. 이제 뭐 기분이 좋아? 많이 뭘 기획할 수는 있겠죠. 아, 네. 집단 소송 이런 거? 저당 대표가 원래 재투표하자고 했었잖아요. 재선거하자고. 재선거하자고. 네. 그건 이제 완전 싹 들어갔죠.
안 하시던데요? 근데 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장동 대표님. 그러니까 정원 재선거 하실 겁니까? 이럴 아니, 건가? 그러니까 재선거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네.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 왜 말을 안 하고 뭉개고 있냐? 장 대표의 행보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이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항의할 곳은 선관위지 이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 현장에서 자기가 뭘 보겠다는 거야? 뭘 항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실 뛰쳐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기를 가는 게 아니라 선관위를 가야죠. 선관위를 중앙 선관위를. 네. 그러면 선관위를 불러야지. 상관이 당일날 가셨죠. 네. 같이. 가긴 갔지. 그러니까 제 아무튼 얘기는 무슨 말인지 저길 간 알겠어. 것은 아니냐? 망국적인 그러니까 이제 부정 선거로는 올라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빌미를 줬다라는 게 선관위의 가장 큰 패착인 것 같고 사실 청와대도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뭐 또 독립성 훼손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이러한 허점이 발생한 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하나 뉴스가 있었죠. 선관위 홍보 영상에 웬 또 홍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게, 5월 말,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개표 참관인 안내 홍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KBS에도 그대로 이제 송출이 됐어요. 안내 네. 홍보 영상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한숨을 내뱉는데 그 입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는 모양이 이 가오리 홍어 의 형태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베에서 이제 아, 특정 그렇게 얘기한 지역을 거구나. 비하할 때 쓰는 약간 상징이잖아요. 근데 곳곳에 일베가 숨어 있나라고 오인할 만큼 이게 정부기관에서 저렇게 아니 말풍선일 수도 있고 한숨일 수도 있는데 한숨이 어떻게 저 가오리와 홍어 모양으로 나가는지 제가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게 모양이 고등어면 괜찮은데 아니 고등어가 아니라 그냥 고등어 아니지. 아니, 모양이 아니 고등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숨 이렇게 뭉게 그냥 귀신 구름 뭐, 구름 구름 하면 구름 되잖아요. 구름 하면 뭐 되는데. 그런 거에 저런 나오는 게 밈이 원래 정상인데. 있었어요? 일베 안에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거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더만요. 이게 이제 AI 영상으로 만든 건데 그러네요. 애니메이션 만든 건데 그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그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명령어를 쓰잖아요. 그때 입으로 반투명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제작자가요. 네. 왜 굳이 입에서 이상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럼 그 사람 빠져나올 구멍이 있네. 홍어 모양이라고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갈 수 가오리도 있죠. 그 홍어과니. 사람은. 가오리도 홍어과니까. 그러니까 가오리 왜? 갑자기 왜 가오리가 나와요? 가오리를 좋아했다. 뭐 아싸 가오리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정말 못 따라가겠다는. 진짜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선관위는 우리가 직접 한 거 아니고 외주 그렇지, 그렇게 줬는데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KBS도 영상 내보내고 이거 우리 KBS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자회사인 KBS N이 만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너무 어쨌든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은 그렇죠. 내보내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기 물어보면 JTBC는 이런 영상이 이제 선관에서 와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검수를 안 해요? 검수를 하죠. 100% 하잖아요. 저희도 옛날에 뭐 잘못 뭐 한번 그 이제 그 뒤에 그 어깨거리라고 하죠. 뉴스 나갈 때 앵커멘트하고 그 옆에 화면 뜨잖아요. 되지. 뭐 한번 잘못 나와가지고 큰 곤욕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철저하게 검수를 합니다. 여기 뜨는 거? 예,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미지 같은 거 찾아가지고 올리는데.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숨어 있던 거예요. 몰랐던 거지.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베식의 사고를 하는 분들이 많다. 곳곳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좀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저희가 그 젊은 정치인들 뭐 이분들 모셔서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10대, 20대, 뭐 혹은 30대 정도까지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베 뭐 조롱, 뭐 폄훼 이런 문화 자체가 그냥 일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젊은 분들 사이에. 이게 재미예요, 재미 이런 그러니까 게. 놀이처럼, 놀이. 밈처럼. 밈. 네. 자, 하여튼 선관위 문제는 그냥 또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 잊혀질 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러다가 이 큰 사고까지 난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인적인 책임을 좀 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가 이 완전 균형 영양식이 뭔지 아니? 그게 뭔데? 뭐냐면
완전 균형 영양식은 식약처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이야. 오, 그래. 마케도레에서 이번에 완전 균형 영양식 유케어가 나왔어. 우리 부모님한테 딱 필요한 거네. 지금 바로 보내드려야겠다. 당신의 일상을 케어합니다. 완전 균형 영양식 마케도레 유케어.